행사는 우리 젊은이들이 번역한 책 커피하우스에 관한 그 출간을 기념하면서 앞으로 그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왼쪽으로부터 김민지 학생, 예. 그다음에 예, 윤지영 학생, 그다음에 박지현 학생입니다. 네, 그럼 먼저 오프닝 공연으로 북콘서트 시작할 텐데요. 첫 무대는 초여름밤의 낭만을 불러올 아름다운 목소리, 바리톤 안성국 씨의 무대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When I am down and all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커피하우스는 우울하고 음침한 도시에 떠오른 희망의 무지개 같은 존재였다. 커피에 관한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불과 몇 주 만에 각계각층의 런던 시민들이 파스쿠아의 판잣집으로 몰려가 서로 인사를 나누고 마시고 생각하고 글을 쓰고 담배를 피우고 수다를 떨고 논쟁하고 춤을 추고 농담을 즐겼다. 이 모든 것에 불을 지핀 것은 엄청나게 쓰지만 어떻게든 사람을 도취시키고야만 청교도 혁명에 의하여 구축된 사회의 패턴은 상당히 엄격한 내용이 사회나 가정에 그대로 아마 반영되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피하우스가 런던에 들어서면서 이전과는 다른 상황으로 사람들을 모이게 했고 그 커피하우스에서는 대화를 하는 장이었다고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보면 대화의 장이라기보다는 런던 사람들이 하나의 출로가 아니었던 건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커피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매개 역할을 했던 기회가 있겠지만 곧이어서 시작되는 계몽의 시대에 가장 걸맞는 음료일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잠들게 하지 않고 깨어있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몽롱하지 않고 정신 차리게 하고 당시의 시대적인 흐름하고도 굉장히 어울리는 음료였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대영 제국을 건설한 것은 차가 아니라 커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김민지 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사실 제가 조사하고 번역하기 전에 이게 너무 과장된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커피하우스에서 발생한 것을 저희가 직접 봤을 때 정말 그 말이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현대 자본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이나 뭐 경매나 주식 같은 것들이 다 커피하우스에서 생겨나고 발전되었습니다. 런던의 그런 성인을 위한 비공식적 학교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면 단지 정보라고 하는 것에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수련시키는 곳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라고 다소 좀 영국의 가디언이라는 신문도 사실 그 독자층을 넓히고 좀 그러니까 딱 그 출판업으로 진용을 갖추기 시작한 게 또 커피하우스에서 시작이 되고 이후 근대 사회가 시작된다라고 했을 때 모든 맹아들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런 맹아들이 사실 뭐 어딘가 커피하우스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공연 잠깐 보고 커피하우스의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커피하우스에서는 재치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말솜씨도 좋아야 했다. 삐걱거리는 출입문을 열고 담배 연기, 김, 땀냄새 가득한 실내에 들어서면 무슨 새로운 소식 없소? 혹은 좀 더 정중하게 선생, 트리폴리에서 무슨 새로운 소식 없었습니까? 또는 라틴 커피하우스라면 퀴 너비 와 같은 질문 공세가 쏟아질 것이다. 영국에서는 1650년 그 경우에는 사실은 검열법이 굉장히 강하게 영국 사회를 지배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들을 책으로 출판하고 싶어도 사실은 출판업자가 출판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하고 싶은 이야기를 커피하우스에 와서는 그냥 던져내는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것을 짐작해 봅니다.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커피하우스가 남긴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커피하우스에서는 항상 최고의 아이디어들만 살아남았는데 이 중 몇 가지는 현대 자본주의 세계를 만드는 맹아가 되었다. 롬바드 스트리트에 있던 로이드 커피하우스에서는 상인들, 선장들, 지도 제작자들, 그리고 증권 중개인들이 모여 영국 보험 산업을 일으켰다. 런던 최초로 차를 판매했던 게러웨이 커피하우스는 초를 이용한 경매의 탄생지이기도 하다. 길 모퉁이에는 영국 최초로 주식을 거래했던 조잔한 커피 그래서 근대적인 예의범절이라는 게 생기고 시민이 갖추어야 될 덕성이라는 게 생기고 그런 것도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커피하우스가 만든 업적 중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좋아진 나는 커피하우스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하지만 그레시안, 템플, 조지, 그리고 난도 같은 커피하우스에 손님이 한 명도 없는 것을 확인한 그는 결국 코벤트 가든 광장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낯선 이에게 질문을 하고 정보를 공유하던 그 커피하우스 왜 몰락하게 됐는지 배경이 궁금한데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당시에 부유한 단골들이 그 커피하우스를 해원제 클럽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대중들이 모여들고 이렇게 개방적이던 커피하우스가 사라지게 되고 그러니까 현대판 커피하우스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굳이 그것은 항상 커피하우스일 필요는 없고 어딘가는 그런 장소가 있을 거고 어딘가는 그런 장소가 필요할 건데 또 더 나아가서는 요새 같은 기술 속에서 과연 그게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면대면으로 만나야만 또 가능한 건지도 사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고 우리는 굉장히 절제되어 있고 혹은 개성보다는 획일성이 강조되어 있는 사회라는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좀 개성 있는 사회 혹은 개성이 발현되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 유연한 사고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이 점에 좀 관심을 기울이면 우리도 다른 면에서 좀 더 많은 발전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오늘 북콘서트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오늘 여러분들도 돌아가셔서 책을 읽고 낯선 누군가에게 대화를 나누고 소통을 해보는 경험 한 번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